네, 안녕하십니까. 깡생클럽 강좌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시장 지수 2000을 건드렸습니다. 사실 넘어갔었는데 오전 들어서 매기가 조금 약해지면서 이제 시장에서 2000포인트 진짜 1포인트 모자란 1999포인트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요. 오늘 장중에 외인들이 거래소 쪽으로 매기가 좀 많이 들어오는 흐름도 있었는데 사실 많이는 아닙니다. 그동안에 워낙에 많이 팔다 보니까 한 200억 정도만 들어와도 굉장히 많이 들어온 것처럼 느껴졌던 그런 흐름이었었는데 뭐 최종적으로는 결국 이제 매도로 끝나긴 했지만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오늘 시장을 보게 되면 이제 거래소 대형주 같은 경우가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어저께 제가 이 시간에서 새로운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바로 철강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철강주도 강하게 움직였고요. 그 외적으로도 전체적으로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러니까 수급적인 부분에서 금융투자가 대규모의 매수가 유입이 되었었는데 이게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대규모의 매수가 유입이 됐는데 어떤 쪽으로 유입이 됐냐의 차이예요. 근데 대부분이 앞전에 제가 매주 이제 금요일마다 전체적으로 해드릴 때 그동안 기간에서 가장 많이 팔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코덱스 레버리지 이런 거였었죠. 그러니까 이런 ETF 상품 쪽으로 대규모로 들어왔었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에서 어떤 특정 종목군을 올려주는 그런 흐름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시장 전체적으로 그냥 개인들이 던진 물량을 받았다는 거죠. 사실 좀 아쉽죠. 왜냐면 제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시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시장 전망을 해드리고 할 때는 사실 큰 그림은 제가 거의 다 맞춥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전체적인 방향이라는 것들은 제가 80% 이상을 항상 이 시장에서 맞춰왔는데 중간적으로 작은 마디는 틀릴 때가 가끔씩 있어요. 근데 큰 그림 봤을 때 시장에서 새로운 마디가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이벤트가 종료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외국인의 매수가 내년부터 아마 들어올 텐데 들어올 때 국내 증시의 차별화와 함께 시장을 굉장히 강하게 할 겁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빨리 좀 파는 것이 아닌가 좀 아쉬운 그런 모습이 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투자 심리나 이런 것이 많이 약화되시겠죠. 제가 이제 그저께 같은 경우는 뭐 제2의 IFO가 온다 뭐 이런 얘기가 시장에서 돌 때 좀 미친 소리다라고 좀 격하게 얘기도 하기로 했었는데 시장은 사실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비관적인 시장에서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업황이라든지 내년 시장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는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여러분들이 체크할 때 여러 가지 다 봐야 되는데 큰 그림을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대형주 안 된다. 그러니까 코스닥 된다. 갔다가 코스닥이 좀 불안하고 또 안 좋으니까 코스닥 안 된다. 대형주가 좋다. 왔다 갔다 하다가 판이 다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실질적으로 대형주 갈 때 대형주도 먹고 코스닥 갈 때 코스닥도 먹고 양쪽 다 먹으면 좋겠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서 중심을 잡고 한쪽이 기준이 되면서 갈 때는 그쪽을 중심으로 공략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 코스닥은 또 약세로 떨어졌는데 코스닥이 수급이 나빴냐? 아닙니다. 수급이 나쁘진 않았죠. 근데 왜 코스닥은 하락을 했냐? 상대적인 박탈감이죠.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코스닥도 갈 것이야. 이런 얘기를 하다가 지금 현재는 기관에서의 배당 투자가 들어오고 뭐 윈도우 대신이 들어오고 하니까 코스닥이 안 되네. 그러면은 배당나 끝나고 나서 움직일 것이야.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 그건 가봐야 합니다. 아직까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체크해야 될 부분은 뭐냐? 오늘 시장에서 사실 2000이라는 마디는 중요치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앞전에도 말씀드렸죠. 제일 첫 번째가 대형 지수가 21선 올라타는 것이 첫 번째로 말씀드렸고 두 번째가 바로 뭐였습니까? 추세 돌파. 그러면 추세 돌파가 나올 수 있냐? 이 부분이 연말 증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형 지수인데요. 대형 지수가 왜 추세가 돌파하는 것이 중요하냐? 이 부분입니다. 사실 대형 지수가 앞전에 한번 추세를 돌파할 때는 하락각이 좀 강하게 떨어졌던 그런 케이스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많은 투자분들이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가졌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추세 돌파하고 나서 시세 마디를 뽑았다가 그러고 나서 N자형 하락이었고 제가 여기까지가 전체가 뭐라고 했습니까? 파동 하나가 끝났다고 그랬죠. 파동이 하나 끝나면은 이제부터 새로운 마디로 연결되는 것이 시장인데 새로운 마디로 갈 때 아직까지 투자 심리가 많은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냉랭해요. 가겠어? 또 2,000자리에 오게 되면은
2,000짜리 오면은 또 시장에서 꺾일 거 아니야.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와봤자 얼마나 나올 거야? 비관적이죠. 근데 대형 지수를 보게 되면 어떻게 나옵니까? 21선 먼저 올라섰고 지지 테스트 받고 오늘 추세 돌파 시도가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 추세 돌파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하락가 자체가 완만한 구간에서의 추세 돌파니까 시장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추세 돌파에서 새로운 상승 마디로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큰 그림이 N자형 상승이다라는 관점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저는 시장에서 방향을 뭐 그때그때 하루하루 해서 코스닥이 좋았네? 이제부터 코스닥이 갑니다. 코스닥이 안 좋네? 이제부터 코스닥 무너집니다. 이런 얘기 안 하죠. 시장은 주간이 뚜렷해야 돼요. 이 방송이 깡센 클럽입니다. 깡센. 사실 이거 제가 지은 이름이 아니에요. 뭐 제가 성이 강씨니까, 강지원 전문가니까 그래서 깡센인가 보다. 아닙니다. 시장을 일관적으로 깡으로 뭐 본다. 깡 뭐 강하게 뭐 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작을 하신 PD분이 그렇게 얘기하셨다는데 그래서 깡센입니다. 그럼 깡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 있으려면은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많이 해야 되겠죠. 이 방송이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방송일 수도 있고 쉬운 방송일 수도 있고 꾸준히 보시면 쉬우신데 처음 보신 분들은 분석이 어렵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시장을 보는 방식이에요. 자꾸 보셔야 돼요. 보신 분들은 어저께 제가 철강주가 주도주가 될 겁니다. 딱 말씀드릴 때 오늘 철강주 샀으면 수익 좀 많이 보셨겠죠? 그래서 여튼 시장에서는 방향은 위쪽 방향 그대로 갑니다. 그럼 코스닥 같은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차트도 마찬가지인데 코스닥은 사실 좀 불안하죠. 그래서 앞전에 코스닥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시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반등이 나올 때 670마디에서는 비중을 축소한 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닥은 시장에서 무너지고 난 다음에 방향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케이스를 뭐라 하냐면 좋게 얘기할 땐 박스권이고 이제 안 좋게 얘기할 때는 방향이 없는 구조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빠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어중간하죠. 사실 투자를 할 때는 어떤 종목을 하던 지수와 연관이 되던 어중간하면 쉬는 게 답입니다. 어중간하면 건들지 않는 게 답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앞전에 제가 리스크 관리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자리가 670자리였었죠. 이 자리가 깨지면 위험하다. 무너지고 나서 이 라인대에서 직전의 저점 라인대 이 가격 630마디에서 반등이 나왔죠. 근데 반등이 나오는데 이 21선과 직전의 670마디는 매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물을 어떻게 소화하고 어떻게 넘어갈 거냐인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분위기가 기관이 코스닥을 안 삽니다. 코스닥 자체가 개인들이 매매를 많이 하는 시장이라 하더라도 기관이 좀 받쳐주거나 어떤 특별하게 움직이는 섹터가 시장 이끌어갈 수 있는 섹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거래소가 강세 뛰는데 오늘 같은 경우 코스닥이 오히려 약세로 떨어지고 종가로 실망 매물도 떨어지는 거죠. 그럼 지금 라인대에서 추가적으로 위로 갈 수 있냐? 쉽지가 않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밑으로 내려와서 650마디를 지지를 해주느냐를 확인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구간대에서 비중을 축소하고 현재 추세가 만일 거래소가 돌파가 나온다. 그렇게 됐다 어떻게 되세요? 거래소 대형이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는 거고 코스닥은 계속해서 비추세 구간에서 움직인다는 거죠. 만약 650마디에 이탈한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실망 매물이 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 움직이는 종목들이 시장을 끌고 가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는 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배당 라인 끝나면 29일 날 배당 라인 끝나고 나면은 1월 달부터는 코스닥이 움직일 것이다. 과연 그럴까요? 무슨 근거로?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그런 흐름이 있었으니까. 작년, 재작년 틀리다고 말씀드렸죠. 정권 2년차, 3년차였고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형주 대비해서 밸류 메리트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밸류 메리트가 없는 거죠. 밸류가 비싸니까. 그러면 시장에서 지금 현재 코스닥에서 강세 뛰는 애들은 딱 정해져 있죠. OLED,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전기차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정치 테마. 정치 테마는 사실 이거는 저는 이제 정치 테마를 잘 매매를 안 하는데 왜 안 하냐? 기업이 제도된 기업은 아닙니다. 정치 테마주들이. 실적을 잘 내거나 그런 기업은 아니죠.
그때그때 이슈에 맞춰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잘하면 좋긴 한데 시장에서 나중에 언제 한번 무너지거나 이런 과정이 늘 반복이 되니까.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1월 달부터 외인들의 매수가 본격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시장에서 대안주, 그러니까 시장 자체에서 대형주라든지 확연한 주도주가 있을 때는 정치 테마라든지 이런 소위 말한 테마들은 강하게 시장에서 끌고 가기보다는 오히려 묻혀버리고 자기들만의 등락만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주의는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장에서 우리가 내년 시장도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중간한 구간대에서는 우선은 쉬고 그리고 보이는 방향대에서 움직여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바로 내일 그리고 다음 주 시장에서 추세를 돌파할 것이냐 겨우 시간 문제인데 돌파할 것이냐 아니냐를 따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전체적인 수급 동향을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수급 동향 보니까 외국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매도가 62억. 굉장히 많이 줄었죠. 어저께가 63억이었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2천억, 3천억씩 던지던 물량이 확 줄은 거예요. 그런데 코스닥은 매수가 들어왔죠. 100억 넘게. 그리고 기관에서도 매도가 얼마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빠지냐? 코스닥은 원래가 뭐라고 했습니까? 개인들의 매매 비중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개인들의 매매 비중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확실하게 시장 끌어주는 코스닥 종목들이 안 보이니까 일부 종목들 제약은 어떻게 돼요? 다 약하게 되는 거죠. 실망 매물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OLED라는 이런 테마주들은 이미 시장에서 한 달 넘게 상승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숨고르기 역시 필요한 그런 구간이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할 자가 있어요. 바로 외국인들의 선물입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9,200개야. 어마어마하게 많이 샀죠. 앞전에 만기가 끝날 때 외국인들이 약 8,300계약의 매도 롤오버를 했었는데 현재 누적으로 본다면은 7,700계약 순매수입니다. 외국인들이 현재 선물 쪽에서 순매수가 되었다. 근데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외국인들이 현재 만기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위쪽 방향으로 포지션을 잡아줬다는 얘기입니다. 현물 쪽에서 아직까지 못 들어오죠. 본격적으로 들어오가 1월 달부터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위쪽 방향을 잡아줬는데 미결제가 아직까지는 10만 개밖에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고점이 아니라 외국인들의 매수가 위쪽으로 강하게 방향을 잡고 있다는 거죠.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국내 증시 차별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차별화 쪽으로 무게를 잡아주고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외국인들이 선물 살 때 주의할 게 하나 있죠. 언제 청사에 떨어질 거냐. 그때는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사실 옵션 포지션을 그때 보는 건데 포지션까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외국인들 콜 매수가 많고 풋 매도가 많죠. 즉 상방 포지션을 잡아준 겁니다. 반대로 개인들의 경우는 콜을 매도하고 풋을 매수하니까 하방 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하방 포지션 잡습니까? 여기저기서 너나 없이 전부 다 시장 안 된다. 너나 없이 전부 다 국내 안 좋다. 제2의 IPO 온다. 비관적인 얘기 계속 하는 거죠. 제가 그때 그랬죠. 비관적 얘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왜? 비관적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지수는 계속해서 올라갈 겁니다. 그러다가 비관적인 부분이 바뀌어서 야 이제라도 쫓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그때 조정이 나오겠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 대부분이 시장이 좋다 하더라도 수익을 많이 못 내는 케이스가 바로 이런 겁니다. 시장은 이게 10명 중에서 9명이 이쪽이 간다라고 해서 가는 시장이 아닙니다. 원래 시장은 그래요. 개인 투자자 100명이 아무리 이 종목이 좋다 달려들어도 아니다 싶으면 꼭 끌어주죠. 개인들은 뭉쳐지지를 못해요. 개인들은 서로 치고받고 하다가 결국 판이 다 끝나기 때문에 결국 시장을 볼 때는 다수가 아닙니다. 시험 문제의 정답이 다수가 이쪽이 정답이라 해서 정답이 아니듯이 주식시장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장에서 제가 이런 종목이 주도주가 됩니다. 이런 종목 안 좋습니다. 딱 할 때 그 종목들이 정말 좋게 나오고 무너지고 과정을 보셨어요. 왜? 시장을 보는 거는 시장 분위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닙니다. 근거를 명확하게 보면서 제 방향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그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시장에서 금융투자가 대규모 매수 들었죠? 3,100억.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금융투자가 3,000억이 넘게 들어왔는데
지수 상승이 생각보다 작아. 이게 바로 뭐예요? 그동안 계속해서 팔았던 레버리지를 샀기 때문이었습니다. 코덱스 200, 코덱스 레버리지 이런 걸 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장에서 결국 뭐예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떨어지는 거나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그대로 받았다는 겁니다. 위로 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포지션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현물 쪽에서 매도가 축소되고 있고 파생 쪽에서 방향을 위로 잡아주고 있으니까 시장에서 추세 돌파를 할 것이냐. 어차피 오늘도 추세 돌파를 살짝 했다가 겨우 내려왔었는데 돌파를 할 것이냐 봐야 되겠죠. 선물 차트 한번 볼게요. 선물 분봉 차트, 30분봉 차트. 자, 선물 30분봉 차트를 보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11월 달에 한번 말에 반등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쭉 내려왔죠. 그러다가 이제 12월 중순에 딱 저점을 만들었는데 저점 만들면서 한번 상승이 뽑았죠. 이 상승했을 때의 마디가 40마디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구간대에서 삼각 패턴으로 등락을 보이면서 어떻게 됐어요? 지지를 마무리한 것이 어저께 오전 딱 마감이 되면서 40마디 조정 받고 그리고 나서 윗방향으로 추세 돌파 나오면서 보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245.4자리를 저항받았는데 왜 245.4자리 저항을 받았냐? 앞전에 빠질 때에 갭이 있었던 거래량이 크게 실패해서 무너졌었던 이 갭자리 저항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내일 시장에서 245.4라는 자리대를 넘어가면은 247자리까지 무슨 자리? 매물이 없는 공백자리. 그러니까 247자리를 넘어간다. 무슨 얘기입니까? 최소한 시장에서 앞전에 마디폭만큼 뽑혀져야 되기 때문에 249에서 250까지가 상승폭 마디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250마디까지 간다라고 가져가면은 지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충분히 돌파가 나오는 거죠. 그럼 지수 돌파 나오고 나서 대형 지수가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다 확인을 하고 이제 들어간다. 이것도 사실 늦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장에서 제가 바닥을 쳤습니다. 시장 바닥을 친 상태에서 파동이 끝났고 새로운 마디 시작됩니다. 라고 했을 때 이때 들어간 것이 훨씬 좋았겠죠. 왜? 수익을 담보로 우리는 위를 보는 거니까. 그 차이예요. 수익을 담보로 위를 보는 사람과 이제 여태까지 왔다 갔다 하다가 계좌는 깨져 있다가 복구하려고 이제 달려든 사람은 심리적으로 우선 지고 들어가는 싸움입니다. 주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식에서 수익을 내려면은 분석도 잘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이 알아야 되겠죠. 근데 하나 또 중요한 것이 투자 심리입니다. 투자 심리가 강하려면 어떻게 돼요? 싸게 사야지 강한 겁니다. 수익이 담보가 돼야지 강한 거예요. 그리고 그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더더욱 강해지겠죠. 그러니까 늦었다고 할 때가 빠르다라고는 많이 얘기하는데 실제 늦은 거예요. 이하면 좀 더 좋은 자리에서 잡았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지수가 늘 여러분들 이제 반복인데 제가 이 시간을 하면서도 늘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빠질 자리가 없다고 할 때가 제일 좋은 겁니다. 왜? 올라가는 거는 시간 문제가 되는 거니까. 빠질 자리 없는 것이 제일 좋은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서 새로운 주도주가 나와야지만 되겠죠. 왜? 추세라는 자리대를 돌파할 때는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 새로운 마디니까 새로운 주도주도 필요하고 시총상위 종목들도 강하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시장에서 보게 되면 시총상위 대형은 그렇게 강하게 움직인 것이 제한적이었었죠. LG화학 같은 경우가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긴 했었지만 그 외적의 시총상위는 철강원 제약은 크게 나타나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하게 한번 뽑아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철강 업종을 제가 말씀드릴 때 저는 원래 어중간한 건 싫어합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대형이 갈 수도 있고 코스닥이 갈 수도 있고 그런 방송은 안 합니다. 왜? 틀리면 차라리 틀린 게 나아요. 어중간하게 시장을 볼 거면 안 본 게 낫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으면 아예 모르는 거죠. 차라리 이렇게 봤다가 틀리면은 인정하고 손절하면 돼요. 그게 더 편합니다. 그러면 철강 같은 경우는 제가 시장에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 요즘 왔다 갔다 제가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라디오 들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수학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개념과 유형을 잘 파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정확하게 수학이 접근되는 건 아니지만 주식시장에서 개념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인 가치, 업황 분석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고 개념이라고 얘기하면 유형이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패턴이죠. 그러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어렵게 보는 패턴이 바로 세경 패턴입니다. 그 세경 패턴이 주봉사에서 나오게 되면은 그게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바로 올해 초에 롯데케미칼이 그런 그림이었죠. 마찬가지로 이번에 철강 차트도 일봉사에서의 6개월이 넘는 세경 패턴인데 세경 패턴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돌파가 나왔죠. 이 작은 마디가 돌파가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큰 마디짜리까지도 돌파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세경 안에서도 작은 세경이 있었는데 이걸 돌파하고 이 라인 때까지 돌파가 강하게 나온 거죠. 그래서 61세까지 나왔죠. 그러면 철강 업종 지수를 볼 때 이 라인대가 박스권이니까 그동안 이어졌었던 박스권의 중간 마디 조금 안 나왔는데 이 가격대에서 박스권 상단을 최소 건드린다면은 4,250포인트 철강 업종 지수를 할 때 그럼 마디폭이 얼마예요? 10%가 더 나온다는 얘기죠. 업종 지수 10%. 그러면 시장에서 철강이 주도주다 확신을 갖고 투자를 했다면 마디폭이 얼마입니까? 시장 대비해서 3배, 5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주도주가 좋다 하는 거예요. 그거를 바닥권에서 주도주가 뭔지 확인하는 거하고 이미 주가가 막 올라간 다음에 그제서야 주도주니까 사자. 그때 뭐가 될까요? 단기 조정 받을 겁니다. 그 차이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제가 어제하고 그저께는 포스코를 말씀드렸으니까 현대제철을 오늘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대제철이 오늘 시장에서 급등이 나왔죠. 현대제철은 급등이 나올 때 그림이 틀리냐?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대표 철강사가 딱 2개밖에 없어요. 포스코와 현대제철. 시가총액 차이로 본다면은 포스코가 현대제철보다 2배 정도 높은데 상대적으로 포스코가 움직임이 어저께 나왔는데 현대제철이 안 나왔어요. 그럼 오늘 어떻게 될까요? 나와야죠. 그러면 똑같죠. 고점을 만나서 쭉 내려왔다가 이 라인대에서 세경 그림 그리다가 어떻게 합니까? 주하락 추세를 돌파한 자리 때 주하락 추세를 돌파한다는 뭐예요? 거래량에 실려줘야 되고 이제부터 상승 추세로 전환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오늘 거래량이 어떻게 됩니까? 112만 주. 아주 대규모 거래량이 실리는 거죠. 그럼 대규모 거래량이 실리면서 62세까지 돌파 다 나왔으니까 전체 박스권의 중간 마디를 살짝 넘어갔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매물대는 뭡니까? 55,000원 전후가 되겠죠. 그 55,000원 전후가 되면은 직전에 박스권이었던 57,000원 박스권 상단 자리 돌파 시도가 나오겠죠. 그러면 간단하죠. 시장에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닥권 5만원대에서 잡았다면은 시장에서 57,000원, 59,000원 이렇게 본다면 이게 15%, 20% 나오는 거예요. 대형주가 쏠쏠하죠. 중소형 코스닥보다 중소형 코스닥 개별주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는 어느 종목을 잘 잡냐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철강업종 전체는 중국에서의 구조조정 모멘텀이 들어온 거고 그동안 시장에서 자동차 강판 가격이 인하할 것이다. 여기 부분이 나타나면서 불확실성 해소가 된 거죠. 주가가 바닥권에서 놀 때는요. 항상 모두 안 좋고 아직까지 불확실성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악재가 해소되면 전부 다 뭡니까? 호재죠. 그래서 시장이 비관적이다 계속해서 얘기 나올 때 오히려 좋아. 시장에서 서서히 올라가다가 불확실성 하나 제거되고 안 좋다고 하는 것이 해소되고 이럴 때마다 주가는 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올라간 종목 잡아야 된다. 아니죠. 지금 LG화학을 저희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 다 팔아버렸는데 LG화학이 추가적으로 오늘 신고가 갱신을 했어요. 그래봤자 2%, 3%입니다. 바닥권에서 얘는 뭐예요? 7%, 8% 나오죠. 차이가 명확한 거죠. 그러면 앞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시장에서 새로운 마디 갈 때 외국인들 결국은 다시 들어올 것이다. 그럼 외국인들 들어올 때 중요한 건 뭡니까? 기관에서 매집이 된 종목이 다시금 외인들이 들어올 때는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시장에서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은 뭘 찾습니까? 쌍끌이 매수가 들어온 종목을 찾죠? 그 쌍끌이 매수가 어떤 식으로 들어오겠습니까? 한쪽이 잡아주고, 그러고 나서 팔던 쪽에서 다시금 유입이 돼주면은 쌍끌이가 되는 그런 원리죠. 그럼 포스코하고 현대제철 수급 한번 볼까요? 포스코 먼저 볼게요. 포스코를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포스코 그동안 외인들 어마어마하게 팔았죠. 그 어마어마하게 파는 동안 기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샀죠. 그러다 시장에서 외인들 매도세가 약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오늘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쌍끌이가 돼버리는 거죠. 옆에 현대제철입니다. 현대제철은 어떻게 돼요?
그동안 마찬가지죠. 기관이 외인들 계속해서 팔다가 기관은 계속 사요. 그러다가 오늘 외인들이 대규모로 들어오고 기관에서도 대규모로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쌍끌이 매수가 돼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이런 기관에서 꾸준히 사면서 외인들 매도가 소진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하이닉스도 그런 케이스였죠. 그래서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닥에서 이제 올라왔다 팔 생각하지 말고. 수급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시장에 맞춰서. 자, 또 끝내야 되겠죠. 항상 깡생클럽은 시간은 굉장히 깁니다. 제가 혼자서 원맨쇼를 하고 있는데 긴데도 하다 보면 짧아요. 최대한 저는 여러분들한테 많이 알려드리고 하는데 깡생클럽을 보시면서 수익을 잘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깡생클럽 강지현 전문가였습니다.